안녕하세요. 설동주 집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아몬드입니다. 영화보다 강렬한 드라마처럼 팽팽한 한국형 영 어덜트 소설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책입니다. 아몬드는 손원평 작가가 제10회 창비 청소년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부산 시민이 다 함께 독서를 통해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도록 하는 범시민 독서 생활화 운동인 원부공 부산 운동 서적으로 선정된 책이기도 합니다. 책의 서론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몬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몬드는 편도체를 말하는데 귀 뒤쪽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되뇌 변연계에 존재하며 크기도 생긴 것도 딱 아몬드 같이 생긴 조직으로 외부에서 자극이 오면 아몬드에 빨간불이 들어와 자극의 성질에 따라 공포를 자각하거나 기분 나쁨을 느끼고 좋고 싫은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주인공인 선윤재는 태어날 때부터 편도체가 발달하지 못해서 감정 표현불능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괴물 취급을 받으며 자라납니다. 어머니와 할머니와 생활하던 중 크리스마스 이브날 저녁 갑작스런 묻지마 폭력으로 할머니를 잃고 어머니는 식물인간이 되고 맙니다. 이런 큰 불행한 사건에도 감정 표현을 할 수 없는 주인공은 살인 현장을 직접 본 아이, 그것도 가족이 눈앞에서 피를 흘리며 죽는 걸 본 아이, 그런데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해서 친구도 이웃 아주머니들도 괴물로 여기게 됩니다. 주인공은 이 사건 이후 윤 박사란 분이 등장해서 자신의 아내가 며칠을 못 넘기고 죽는 상황인데 어릴 때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보는 게 소원이다. 13년 넘게 아들을 찾았지만 아들은 아직도 실종 상태이고 그런 아내의 병실에 찾아가서 아들이라고 한 번만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윤 박사의 아내는 이 선윤재를 아들이라고 믿고 한번 안아본 다음에 며칠 뒤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짜 아들, 곤이라는 아들이 소년원을 나와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연인지 악연인지 이들은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이 선윤재와 곤은 친구가 됩니다. 부모를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버려져서 헤어지고 때로는 지저분하다고 말하기에 충분한 인생을 잔인한 세상에서 견디기 위해서 강해져야겠다고 결론으로 살아가는 고는 아주 문제아로 취급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의 또 다른 친구가 등장합니다. 여자 친구 도라입니다. 도라는 달리기를 아주 좋아하는데 어느 날 도라가 달리기를 하면서 스치는 바람결의 냄새와 그 아이의 머릿결이 이 선윤재의 뺨을 치는 순간 선윤재는 이상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식물인간으로 있는 어머니에게도 같이 병문안을 가기도 합니다. 한편 고는 학교에서 작정을 하고 삐딱하게 굴고 수학여행지에서도 도둑으로 누명을 쓴 이후에 학교를 나가 종적을 감춰버리고 맙니다. 친아버지인 윤 박사도 아들을 믿어주지 못하고 마음으로 받아주지 못한 걸 후회하지만 곤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곤을 찾아달라고 주인공에게 와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곤은 철사라는 깡패에게 찾아가서 인생의 바다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곤을 위해서 주인공은 철사의 칼에 찔리고 맙니다.
이야기의 끝은 곤을 대신해 칼에 찔려 사경을 헤매던 주인공은 여러 달의 투병 생활 끝에 회복이 되고, 곤도 아버지인 윤 교수와 관계의 회복으로 친구인 선재를 고마워하며 변해가고, 주인공의 어머니도 식물인간에서 깨어나는 해피엔딩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소설가 공선옥은 이 소설을 가슴이 머리를 지배할 수 있다고 믿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희망을 주는 소설이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고난의 주간 중 아몬드에 아무 이상이 없어도 우린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에 전혀 마음의 동요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번 고난의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이웃의 고통을 한번 고민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